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부도에 빠진 스리랑카, 중국에 다시 손볼리자 땅으로 갚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국가 부도를 선언을 했죠. 스리랑카가. 그런데 중국에 다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스리랑카 대사가 중국에 40억 달러 지원 요청을 한 것이죠. 스리랑카가 중국의 1대1로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국가의 부도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서방 세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다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 매체,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관영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경제 특구를 스리랑카의 몇몇 곳을 더 조성해서 그것을 99년간 중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평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신문의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스리랑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 경제특구를 지배하겠다. 99년간 지금 항구를 지배한 것처럼 99년간 지배한 것처럼 지배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도에 빠진 스리랑카, 중국에 다시 손볼리자 땅으로 갚아입니다. 팔리타 코나 중국 주재 스리랑카 대사는 2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무역, 투자, 관광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무역도 더 하고 투자도 받고 관광 자원도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중국 돈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4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스리랑카산 홍차, 그리고 사파이어, 이거 보석이죠. 향신료, 의류를 더 많이 수입하도록 독려하고 수입 규정을 더욱더 투명하게 하는 등 이러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리랑카가 올해 중국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10억 달러를 비롯해서 40억 달러 원조 패키지 지원을 요청을 했으며, 자, 10억 달러가 이미 부채를 갖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 10억 달러보다 더 큰 돈, 한 두세 배 이상의 돈을 부채로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10억 달러, 여기에 플러스 40억 달러의 원조 패키지 지원을 요청했으며, 위크레마 싱게 신임 대통령이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들어온 신임 대통령마저도 중국에 굽신거리며 읊조리는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리랑카가 외국에 진 빚은 약 510억 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66조 원 정도 되는 가운데 중국이 진 빚이 2분의 약 10%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스리랑카 전체 부채 중에서 17에서 22%가량이 중국에게 진 빚으로 예측하고 있죠. 스리랑카가 중국의 진 빚 상당 부분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의 확대 사업인 1대1로 여기에 참여했다가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대1로가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해서 지금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항만, 도로, 다리, 댐 이러한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하고 이들이 갚지 못하면 해당 인프라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설계된 사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항만을 짓고 훨씬 더 크게 공항을 짓고 실제로 인프라는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짓는다라는 거,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짓게 만들면서 오히려 지금 선진대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이 이렇게 홀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중국이 채무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스리랑카 자력으로는 이러한 빚들을 모두 갚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상황. 그래서 스리랑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의 손을 잡습니다. 악마의 손을 잡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 포털 네지즈가 스리랑카의 경제특구 몇 군데를 조성하고 그것을 99년간 중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라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금 1대1로의 폐악질로 보면 되겠죠.
스리랑카는 이미 수도 콜롬보 남쪽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거대 프로젝트를 중국 당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로의 영향이에요. 인공섬을 만든다는 것은 해양에 있죠. 이미 한마토반 항구를 99년간 조차했던 지금 중국이 이것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인공섬까지 자신의 세력 안에 다 두겠다라는 그러한 꼼수이죠. 내지지에 실린 또 다른 논평에서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군함을 스리랑카에 보내서 콜롬보 항구 지배권을 접수하고 중국 항구로 만드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항구 하나를 중국에 내준 스리랑카, 여기에 항구 하나를 더 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논평은 중국 내 여러 매체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논평은 또한 스리랑카가 지부티의 전례를 따라서 항구를 내주는 대신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권을 주면 중국은 이를 성환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한 곳을 99년간 조차했던 이 중국이 이 스리랑카의 항구까지 조차를 하게 되고 여기에 군사를 보내서 군사 기지화하겠다라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는 지부티의 모델을 본딴 것입니다. 지부티는 아프리카 동남부 아덴만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한국의 4분의 1 정도인 23,20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지부티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지금 아프리카 뿔로 불리는 소말리아 반도에서도 홍해의 가장 좁은 해역에 있습니다. 홍해와 인도양을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유럽, 아시아, 태평양,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지부티죠. 이 지부티에 미국의 군사기지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국의 군사기지와 중국의 군사기지가 한꺼번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부티라는 사실이죠. 지부티는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뻗어가는 중국의 진주목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부티가 어디 정도에 있냐면 이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볼게요. 지부티가 이 정도에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 홍해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인도양도 있고 이러한 곳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곳으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반토타항과 그리고 파키스탄의 과다르, 그리고 탄자니아의 바교모요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차드만 항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의 항구도 있죠. 여기가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진주 목걸이 정책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인도양 해양기지라고 지금 보이는데 한반토타 항구,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죠. 얼른 봐서도 인도양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이 스리랑카라는 겁니다. 인도 남부에 있어서 인도를 모두 다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도와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인도가 스리랑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미국과 함께 지원을 할 텐데 중국에 찰싹 붙어서 지금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미 1대1로의 쓴맛을 봤던 스리랑카라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미 1대1로의 쓴맛을 본 적이 있죠. 남부 한반토타 항만 건설에 들어간 빚 11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갚지 못했고, 이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중국의 국영 항만 기업인 자오상쥐가 99년간 항만 사용권을 가졌습니다. 이 항구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항로 거리가 불과 6에서 10해리, 약 11에서 18km 정도로 전략적으로 그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보면 중국의 1대1로의 핵심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도와 협력해서 1대1로를 하려고 했었지만 인도가 거절하는 바람에 인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중국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항구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에 위치한 물방울 모양의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2,200만 명으로 지난해 1인당 GDP는 3,8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중동 원유 수송 항로에 접근하는 요충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충지가 되면서 지나가는 비용을 좀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는 나라죠.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서 지난 2010년 한반도타 항구를 건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즉 이게 왜 실적 부진이 됐냐면 그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그 항만에 도착했을 때 여기 기착하면서 받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기업의 그 배들이 여기에 많이 정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항만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하고 99년의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까지 넘겼습니다. 도로나 항공, 공항 등 다른 인프라 사업도 성공적이지 못했죠. 지금 중국에 차관을 들여서 여기 항만만 만든 게 아닙니다. 도로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2억 달러를 대출받아서 건설한 마탈라 라자팍사 국제공항은 한때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용객이 적었고 생각보다 너무 크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크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용할 그들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운영할 능력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완전히 적자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또한 2021년 크리켓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지은 크리켓 경기장은 그 후로 국제 경기를 개최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크리켓 경기장을 지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분산시켜서 크리켓 경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크게 지었다라는 거죠. 규모가 컸습니다. 스리랑카의 비극의 사건은 모두 다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60년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국을 대한 지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파리클럽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 이 역할을 중국이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파리클럽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갔지만 이 1대1로에 대해서 발표를 난 후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개발 자금을 대출을 제공하면서부터입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파리클럽의 모든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저소득 국가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파리클럽이 전 세계에 돈을 빌려준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차관으로 지금 줬던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누가 지원했다고요? 중국이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원했다라는 소리죠. 물론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휘청거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낮아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스리랑카는 중국의 1대1로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중국이 쳐놓은 부채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중국의 1대1로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은 지난 20여 년간 스리랑카 정계를 장악했던 라자팍사 가문 때문입니다. 지금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스리랑카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금 스리랑카 정계를 장악했던 라자팍사 가문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들이 통치하는 20여 년 동안 스리랑카에서는 중국이 투자하는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모두 다 중국이 투자한 돈으로 이 인프라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지만 그 운영 자체가 이득이 남지 않는 인프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또한 중국 자체가 이 인프라를 만들면서 중국 인부를 갖다 쓴다든지, 그리고 또 이 인프라를 만들면서 공기를 계속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서 지난 2010년 한반도타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권까지 넘길 정도, 그리고 또한 중국의 모든 것들이 황폐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자금을 지원한 뒤에 이들 국가가 빚에 허덕이게 해서 중국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IMF에 돈을 빌리도록 해요. 저 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IMF에 돈을 빌려주면 제일 처음에는 IMF가 돈을 잘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채무도 갖고 그랬었는데 IMF가 지금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알고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도의 IMF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채무국가들이 더 빚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고 중국도 여기에 돈이 많이 묻혀있는 현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반도타 항구를 건설하지 못했을 것. 굳이 여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스리랑카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정권을 두둔했지만 스리랑카는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 채 빚을 졌고 항만 사용권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반면 중국은 총 투자 비용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99년간 인도양 주요 항로의 핵심 항구를 획득하는 매우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스리랑카 채무 조정 요청에는 주저하면서도 추가 자금 대출은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스리랑카도 이에 호응해서 중국에 다시 돈을 빌려달라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돈을 잘 안 빌려주고 채무 조정 먼저 해줘 라고 하는데 땅을 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스리랑카에 다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고타바야 라자팍스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6차례나 총리를 지낸 라닐 위크레마 싱헤가 지난 20일 정권을 이어받게 되면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임기인 2024년 11월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라닐 위크레마 싱게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스리랑카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 헛소리죠. 시 주석은 위크레마 싱게 대통령 아래서 스리랑카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사회 회복 과정을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힘을 다하는 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믿지 않잖아요. 우리 이거 믿지 않고 지금 중국이 하는 횡포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중국이 이런 정책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은 중국에 계속 끌려다니게 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고 돈을 갚지 못하면 땅으로라도 내놔. 물론 외국 땅이니까 그걸 함부로 다 내놓으라 할 수는 없고 99년 동안 빌려줘. 거의 100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꼭 홍콩을 조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국을 계속 조차해 나간다. 그럼 홍콩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달을 했어요. 발달하고 잘 돌려줬죠. 중국이 99년간 그것을 쓰고 다시 돌려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99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중국이 이러한 스리랑카에 계속적으로 채무를 갖게 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한반도반 항구를 계속적으로 몇백 년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때 시대까지 이 나라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손안에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꼬라박고 있고 이 꼬라박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가운데 다시 한번 중국에 기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자성론까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스리랑카는 어쩔 수 없이 끌어가는 상황, 땅까지 내놓아야 될 상황까지 보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